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점 정치 행간에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범국민 규탄대회 다녀오셨다고요? 네,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야사당 시민사회단체 한 5만 명이 참여하는 규탄대회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오늘 전달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함께 광화문에 참석했다가 저녁 늦게 광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자, 범국민 규탄대회에 김명진 대표는 있었고 잠시 후에 이제 편집 끝나는 대로 신혜빈 리포터 들어올 텐데 주말 동안에 이제 시민들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 다 돌아다녔고 특히 이제 남광주 수산시장을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민심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과학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예. 과학을 믿어달라. 어디까지 믿어야 되며 그 과학이라는 게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날 이제 참석하는 우리 시민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해라 일본에 촉구했고요. 그리고 그 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한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구호였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서 투기 방류를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짤막한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연설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핵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연안국가에 전쟁을 선포하다 이렇게 좀 거친 표현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또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피해가 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은 사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일본의 신분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인상적인 분은 우리 영광 출신의 전국 어민의 총연맹 부회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지금 당장 이제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도록 조치하고 또 어민 보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아주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 또 어린이들도 참석을 하고 학부모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도대체 30년 50년 뒤에 지구를 누가 책임지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때까지 생존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은 어린이들이 살아가야 될 30년 50년 된 그리고 왜 그 책임을 어린이들에게 전가를 하느냐 이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호사카 유키 교수라고 유명한 그 일본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한 그 호사카 유키 교수가 그분이 한국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자기가 과거에 일본인으로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양 파기라는 무서운 길을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반영구적으로 매장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데도 무시하고 비용 때문에 온 인류의 재산인 바다에다가 이렇게 핵 폐기물을 핵 오염수를 투기를 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광화문 현장에서의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셨고 신혜빈 리포터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신혜빈 리포터가 주말 동안에 취재를 좀 해왔어요. 내년 3월까지가 총 3만 1,200만 톤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소식에 지난 6월 소금 사재기 논란이 있었죠.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미리 소금을 쟁여놓은 건데요. 찾는 소비자에 비해 준비된 소금은 적어 소금 가격이 4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말 남광주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남광주 시장 분위기 전해주세요.
주시죠. 네, 제가 다녀왔던 시간은 오전 10시 가량이었는데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1시간 동안 10여 명의 시민들이 생선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상인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산물에 대한 소비 형태가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더 많이 방류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생선을 냉동시켜 보관하기 위해 사두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명절을 맞아 더 일찍 사는 분위기 또한 있다고 합니다. 미리 사두시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인분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점차 수산물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면서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네. 자, 방사능 오염수를 접한 생선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소비자들은 이 불안감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네, 일본은 원전 폐로까지 30년간 134톤 가량을 방류할 134만 예정인데요. 톤.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후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일본 전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오염수를 광고하는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남강주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안 좋죠. 수산업계 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저희 할머님들 장 보러 오시면 생물 말고 오히려 냉동된 걸 더 찾아버려요. 생물 싫다고 벌써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인식이 벌써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반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헛뽑아 놓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랑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 버리니까 그냥 일반 서민들만 다 죽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그냥 포기만 하고 있어. 어차피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직 오염수가 넘어온다고 해도 시간이 1, 2년 걸린다는데 생선들이 바닷가에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언제 검출될지 몰라요, 솔직히.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의 입장, 정치인의 어떤 행동들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단식도 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현장에 가서 홍보활동, 반대활동도 하고 대통령실에 가서 뭐 규탄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우려나 염려들이 그걸 괴담이나 비과학적이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고 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가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여론과 우리 당에서 민주당에서도 네. 일본에게 그걸 만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도 가서 입도 뻥긋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막무가내도 이렇게 용인한 거에 대해서 토요일 날 그 현장 분위기도 일본도 규탄을 하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와 염려와 안전을 대변하지 않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의 분노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게 그냥 과학적이라고만 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삼중수소 얘기만 하는데 삼중수소 외에 방사능 물질이 세슘이나 스트론튬, 요오드, 셀레늄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해양 생태계에 농축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방사능 물질을 조사를 하는데 해양 그 표면층에서의 실험만 채취를 하는 거고 그 심층에 있는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다른 상인분의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화가 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처음에 막 뿌리네 마네 할 때는 손님들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더 오기 전에 더 뿌리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더 사다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손님이 진짜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 지역 특성상 그 명절 때나 제사 때 이렇게 생선을 좀 많이 넣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명절이 돌아오니까 미리서 사는 손님들도 계시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그 미국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 대통령도 문제고 우리 의원들도 문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힘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입 같은 것도 전면 통제시켜버리고 또 정말 거기는 잘한다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말이 없고 고객분들도 아주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줄인다고 했잖아요. 2개 먹을 거 1개 먹고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 뭐 1년에 한 번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타격이 가겠지. 걱정은 되지만은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권 같은 거 좀 제대로 잘 행사해 주시고, 뭐 나라가 있는 것도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래요. 아, 참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네. 일단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못 믿고 있는 건 현실을 많이들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했던 많은 분들이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 또 일본에 대한 정부의 수용적인 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먹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뎌지다 보면 또 언제 그랬는지 잊어지는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망각을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 지금 우리야 뭐 어느 정도 누렸다고 본다면 미안함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일반인들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잊혀져 갈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개인이 한 나라가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무래도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고,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식생활에서 소금이잖아요. 모든 식재료에 다 들어가는 재료인데 제일 많이 걱정스러워요. 일단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하고 있고 먹고 있고 또 우리의 후대들도 이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라기보단 정확한 데이터를 주라. 네. 그리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 오염수를 처리를 해라. 이런 요구잖아요. 네. 이번에는 완도에서 오셨던 다른 소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좋게 안 보죠. 사 먹는 게 이제 꺼려지긴 하죠. 지금 당장은 크게 상관은 없다지만은 점점 꺼려지게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상인하신 분들도 그렇고 뭐 양식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접은다고 하시니까. 근데 나라에서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상만 없다 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면 자기들이 뭐 사 먹을지 자기들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완도만 가더라도 전복 양식장들 다 접은다고 그래요. 주변에 양식장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다 접은대요. 다 잡는다. 지금도 전복값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시민들의 의견을 다 지금 최대한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계라든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마트와 시장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미취급, 사전 비축 수산물 판매, 방사능 안전검사 체계 안내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안내판들이 생기거나 또는 시장에서도 이를 알리는 말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해서 소금을 미리 쟁여놓았다는 소비자를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몇 개월 전에 소금을 20kg짜리 2포대 사놨거든요. 이제 막상 방류가 되니까 너무 황당하고 걱정됐어요. 당분간 몇 년은 괜찮다고 하는데 먹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물고기가 바다를 구역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선 먹기는 좀 앞으로도 꺼려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일본 정부도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해하다는 식으로 광고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어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이 지금이라도 좀 깨닫고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적으로 중단을 선언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비슷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영상도 내보내고? 우리 정부는 이제 일본 정부만을 대변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 우리에 대해서는 괴담침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또 우스운 얘기는 우리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물을 영상으로 돈을 1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1,600만 뷰가 시청을 했다라고 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홍보 좋아요 조회수는 1,800여 건에 불과한데 뷰가 1,600만 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비는 몇 천만 원이고 나머지 10억 중에서
예산을 홍보 비용 뷰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해 올리기에 홍보 예산을 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때 따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 홍보 영상을 그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게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음카페에서도 제가 마음카페를 좀 취재를 했는데 네. 이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은 게 저도 미역이랑 쟁이고 있어요. 생일 때라도 미역국 끓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기들. 자식들을 하면서 맞아. 미역, 멸치, 다시마 이런 것들을 제기해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정부는 왜 일본한테 뭔 약점을 잡혔길래 방류를 찬성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 급식까지 그냥 수산물 권장하고 다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 모항카페에서 지금 남광주 시장들과 소비자들의 분노도 있지만은 어머니들은 자식들 건강 문제 때문에 멘붕입니다. 멘붕. 네, 맘카페에 나온 그 네. 댓글을 지금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예. 예. 저도 미역이랑 쟁이고 있어요. 생일 때라도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짓인가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신혜빈 리포터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었습니까? 제가 무작위로 뵙고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인터뷰한 모든 분들이 이 사안에 반대하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이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많은 시민들의 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가 방사능 전수조사 등 식자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신혜빈 리포터가 이제 현장 취재를 좀 해왔고요.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또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여러분의 의견들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빈 리포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후에 또 얘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좀 남았는데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관련해서 홍범도 김자진 장관 흉상 철거 얘기하다가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사에 김자진, 홍범도, 이하영도 5명의 독립운동가가 설치가 2018년도에 됐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과거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흉상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홍범도 장관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항일 영웅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소련 당국과 협력해가지고 또 공산당에 입당한 그런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육사에 흉상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 훈장까지 추서가 됐고 2021년도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고국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는 우리가 모셔왔던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발상인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일어나는지 아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자,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의 결정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육사에서 이제 흉상 철거. 네. 실제로 이게 철거가 될까요, 근데? 그래서 이걸 철거해가지고 독립기념관에다가 네.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독립기념관에서는 이전할 장사는 없고 수장고에 보관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심지어는 광복회에서도 일제가 이런 민족 정기를 드러내려는 시도다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홍범도 장군의 그런 영웅적인 행적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의 주력 잠수함에
이름을 홍범도함으로 네. 명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높은 상징성 때문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홍범도함의 이름도 지금 바꿔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미일 군사 협력 국가들에게 이 잠수함의 이름은 홍범도로 다 전파가 되고 무슨 네. 잠수함 목록에도 다 올라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홍범도함을 그러면 이름을 바꿀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친일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관대하고 네. 뭐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행적이라는 것이 여러 정체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젊었을 때, 중년, 장년 때. 그래서 한때에 어떤 그런 또 항일 운동을 하신 분이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같이 활동을 할 수가밖에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을 일시적으로 했었던 거죠. 네. 그런 걸 매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일단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자꾸 왜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네. 그런 걸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신중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분의 역사적인 평가는 그건 그야말로 후세의 평가에 맡겨놔야 될 일들이 지금 도도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1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체제는 유지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증거,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게 현재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을 했고 소환 통보도 했는데요.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그렇게 전환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검찰의 살이 걸린 목표는 이재명 대표 구속이에요. 그런데 혐의는 있지만은 서로 다툼이 없으니까 구속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로 승부를 보려고 갖은 수를 부리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 최고에 있는 박찬대, 또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뭐 변호사 현근택 등을 수사를 해가지고 네. 증거 인멸 정황을 만들어서 영장 재판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은 도주의뢰나 증거 인멸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 이런 게 있을 텐데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혐의는 또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 정황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일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부를 설득을 하려고 여러 정황들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수사, 특혜 수사, 그건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하고 있고 대북 송금은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묶어 가지고 영장 청구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영장 청구를 굳이 또 비회기 중에 하면은 본회의 의결 없이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검찰에서는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민주당의 균열을 노리는 그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동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처리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압수수색을 400번 이상을 하고 네. 우리가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동규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대장동의 핵심인물. 그렇죠. 유동규가 진술을 하면은 바로 이제 이재명 끝이다. 네. 이런 얘기를 1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유동규 진술이 나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10월 달에 유동규 진술이 시작이 됐거든요. 압수수색 400개 이상을 하고. 그리고 제명을 알선수재 뇌물을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바꿔요. 배임 수사로 손해를 합니다. 이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고요. 방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다툼이 커서 다시 말해서 증거가 없고 법리 적용도 무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재판을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의 가능성 굉장히 높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돼서 총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자, 다음은 여당 총선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오셨어요. 이걸 왜 뽑아오셨죠?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주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새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라는 이제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외곽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인 재편 과정에서 정권 교체 강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공개 연설을 했어요. 네. 이걸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 선거법의 공무원법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조항에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 측에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이런 종류의 발언 때문에 사실은 탄핵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그게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굉장하게 중재이고 조심을 해야 될 사안인데 원희룡 장관은 뭐 노골적으로 가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 거기 새미준에 가서 그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이 여당에서는 국가 재편 과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편. 네, 압승을 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뭐 좌익 용공 세력들을 다 체결했고 보수 우익 세력이 국가를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재편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처럼 될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 굉장하게 지금 어려운 국민의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좌익, 우익, 뭐 이렇게 진보, 보수 이렇게 갈라치기 해버리는 걸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던데요. 그게 지금 이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하게 네. 그걸 낮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을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지지층을 강화하고 내 지지층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갈라치기 색깔론, 해묵은 색깔론을 강조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합리적인 보수층도 있고 그게 대부분 이제 수도권의 중도층과 20, 30대를 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수도권의 후보들은 염려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를 벗어나서 자기 지지층을 이 보수 우익의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색깔론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걸 보수 유튜버들의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산 전체주의 발언이라든지 8.15 경축사에서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토끼를 강화하고 핵심 지지층을 강화하는 거가 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수단으로서 색깔론, 철진한 인연 공세 이런 거에 치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좀 분열될 수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 등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우려가 크죠. 현장에 나아가 보면은 도대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층이 없고 점점 민심이 이탈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도권 의원들은 그런 문제들을 실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또 이제 보수 우익층에서 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이재명을 구속을 시켜가지고 야당을 균열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총선을 돌파하면 된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함께 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였기 때문에 좀 길게 했었고요. 이후에 또 변화하는 또 정치 상황들도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